이제는 지금 또 현황과 계획, 방향,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봄터죠. 돌봄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는 한 10개 교실 정도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지금 이게 아마 1,500개 교실 얘기하면서 경기도만 한 250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10개 정도 교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본인 동의 없이는 현재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의하신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좀 늦게 가입하시고 뭐 이러저러한 상황들 하면서 이게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됐고, 거기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신규이거나 이제 그런 정도이고, 한 10곳 정도로 많이 방어는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본인 동의 없이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파업투쟁입니다, 작년. 그래서 교육부도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본인 동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고하게 명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성과였겠죠. 이게 없었으면은 너도 나도 막 하려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위험한 상황은 현재는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투쟁을 끝내지 못하면 전면화될 수 있다. 언제든지. 왜냐? 그러니까 지자체에 간 주장을 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투쟁력이 약화되면 곧바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건데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위험한 상황을 우리의 투쟁으로 돌파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사실 만천하에 다 알려냈고요. 이제 뭔가 어쨌든 안은 내오겠다. 저는 이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안은 안 될 거다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한 단계 또 높여가는 투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현황, 돌봄터 현황은 이렇고요. 다음 장 보시면, 다음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인데요. 일단 6월 중으로 안은 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다, 한다 하는데 아주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왜냐하면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이쪽 저쪽 지금 눈치도 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결국. 투쟁을 부르는 상황이죠. 우리 보고 투쟁을 해라는 얘기인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교육청은 계속 만나보면, 교육부 안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밝히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압박을 해야겠죠. 예산 문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요. 또 민주노총이 어쨌든 지금, 새롭게 집행부가 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이 우리 또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주요한 어떤 공약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11월에 대사회전환 대투쟁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좋은 거죠. 우리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정규직 문제가 전면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투쟁을 하면서 필수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더 전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11월에 총파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내년에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 될 시기인 겁니다. 무슨 약속이죠? 무슨 약속? 예. 아니,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용 교육위원장이 우리 초등부의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으니까요. 약속 이행해라. 그리고 부족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거짓말이다, 사기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더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의 상반기 대책 마련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고, 무책임한 이재정 교육감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래서 큰 방향은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반기 총궐기, 그리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6월 19일 총궐기와 11월 총파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방점으로 찍고 우리가 투쟁을 하면 됩니다.
어렵게 뭐가 이것저것 막 엄청난 투쟁들 계속 하기보단 굵직하게, 지점을 잡고 투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가면, 첫 번째는 이제 투쟁을 뭘 중심으로 갈 거냐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조직 정비와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나 조합원에 대한 교육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체 지회 초등교육 전담사 분과 우리 운영진들과의 간담회를 다 진행을 한 차례 했고요. 현재는 각 지회 분과별로 교육과 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는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6.19 투쟁 그리고 11월 총파업 투쟁을 하자, 다시 한번 기운을 모으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정과 흐름으로 갈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6월은 조합원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원칙이긴 하지만 같이 온라인 교육도 하면서 2021년 어떻게 갈지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9일 총궐기, 그리고 11월에 총파업이 있다. 그래서 6월 중으로는 교육부 이제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8시간 절제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받죠. 파업도 할 필요 없습니다. 6월 19일 전에 발표하면 다 취소하고 그냥 잔치나 벌이면 되겠죠. 줌으로 다 해가지고 전체 조합은 줌 뒤풀이를 한번 이렇게, 요새 줌으로 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줌 뒤풀이를 한번 추진해보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좀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6월 투쟁으로 1차 좀 이 요구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투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한 말 정도 되면 이제 임금교섭이 또 진행됩니다. 집단교섭이. 중요한 건 집단교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기 위한 파업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임금교섭 투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8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쟁의권이 보장되고, 이 문제 역시 또 중요한 요구안으로 가면서 11월까지 또 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자. 그래서 11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 문제를 좀 한가닥 좀 한 번 더 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6월, 11월 그 두 투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예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조합원 교육 들으시는 거 아주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다음은 이제 6월 1일 이미 된 거죠. 6월 1일부터 지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본조 차원에서 농성장 세종시에 농성을 돌입했습니다. 8시간 쟁취, 그죠? 그 요구를 걸고 6월 달에 너희들이 제시하기로 했던 안을 빨리 내놔라, 이런 농성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 어떤 농성하는 거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지부별로도 지금 선전전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남부청사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선전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장에다가 좀 같이 이런 투쟁한다더라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10명 나오는 조직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1000명 나오는 조직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력한 투쟁을 하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6월 19일 당면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19일 투쟁에 여러분들부터 참가해 주시고 주변 분들까지 야, 꼭 가야 된다. 언제든지 항상 이게 투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밀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확 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배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의 제기되는 투쟁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당장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작년 우리에겐 자칫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투쟁으로 정부는 무엇이든 내놔야 하는 처지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발짝 나은 상황에서 다시금 고삐를 잡고 6월 총궐기와 11월 총파업으로 8시간 전일제 투쟁을 승리합시다. 네, 같이 투쟁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린 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투쟁 평가도 했고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싸울 거냐도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초등 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우리가 입법 청원한 거 다 기억나시죠? 무슨 까마득한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작년에 우리가 이런 투쟁 과정에서 다 해왔던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인증샷 찍어주셨던 사진들입니다. 요건 뭐죠? 요거 이제 6월 19일 이제 전일제 쟁취를 요구하면서 또 인증샷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드실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작년 투쟁에 대해서 여러 고민도 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작년에 우리가 정말 엄청난 투쟁을 했고 그 결과로 지자체 이관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어찌됐건 진전된 안을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 좀 그것만큼 확고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없다고 보고요. 우리는 흔들림 없습니다. 8시간 전일제 전체 우리 초등부의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로 하고 교사들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안정적인 돌봄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변하는 우리 요구사항이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육의 마지막은 이걸로 정리합니다. 네, 교육부는 약속을 지켜라. 6월 19일 우리 투쟁, 총궐기 투쟁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되는 세부 내용은 개별로 또 문자나 아니면 카톡방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투쟁을 하는 그 작년에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힘있게 투쟁했던 것만큼 올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6월 19일 총궐기부터 해서 올해 반드시 8시간 쟁취하는 투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쟁! 고맙습니다.